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대비 평균 19% 급등한 공시 가격안을 발표한 가운데 매도자, 매수자 모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학기와 결혼으로 사실 이제 이사 수요가 많은 그런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정 호가 이하로는 주택을 팔지 않겠다라는 집주인과 집값이 하락했을 때 매수하겠다라는 또 그런 입장까지 눈치 보기 장세가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또 그 안에서 좋은 물건을 찾아서 부지런히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양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자, 1부 내용 한번 볼까요? 시장의 핵심 이슈 전해드리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강남 얘기로 함께 할게요. 서초구 서초동에서 상가,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까지 오늘 강남권 얘기로 채워드리는 금요일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무료 전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오네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오네어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일부 얘기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기자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오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 박영신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부동산 얘기가 연일 TV에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지가 벌써 몇 년째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바꿔가면서 지금 현재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 또 그 방향, 또 현재 영향, 또는 현재 안 좋은 상황들 굉장히 많이 방송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LH 사태가 가장 크죠. 그중에 광명시흥지구 제3기 신도시의 토지 투기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비단 지금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닐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토지를 그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가 대다수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때 어떤 시기에 적절하게 또 이제 조정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지난 정부에서도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 이제 LH 직원들의 투기 조사가 계속 이루어졌던 건 맞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이런 내용까지도 발표가 되다 보니 국민 신뢰, 실제적으로 25번 정도의 부동산 관련된 정책도 이미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제 어떤 결론이 난 거고요. 거기에 공급 대책을 현재 여러 가지 방향으로 수도권 지역부터 서울 지역까지 도심 재생부터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3기 신도시, 특히 이제 3기 신도시 안에서도 이제 광명시흥 쪽의 시흥지구가 이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해당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굉장히 불신이 심해지기 때문에 LH공사와 협의를 안 할 테고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못하게 되면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할 수가 없죠. 시간은 시간대로 더욱더 늘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토지 얘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2021년도 토지 시장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말씀드릴 자료를 좀 준비했고요. 일단 보상금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LH 직원들이 가장 크게 노리는 부분이 이 보상금이죠. 토지 갖고 있던 사람들의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현금 보상이 대부분이고 채권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채권 보상보다는 현금 보상을 대부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벼락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 현황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남 교산부터 고양 창릉까지 이제 5군데 지정됐던 부분 보시게 되면 하남 교산지구에만 6조 7천억 정도가 풀리고요. 인천 계양에 1조 원, 그 남양주 왕숙지구가 5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천 대장지구가 9천억 정도 되고요. 고양 창릉지구는 6조 3천억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2021년도 하반기까지 토지 보상금으로 책정된 금액만 50조입니다. 50조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물론 50조 안에는 기반 시설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그 토지 외, 그 택지 조성사 외에 기타 토지에 관련된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택지 사업에 들어가는 토지겠죠.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이 남양주 왕숙지구가 가장 큰 택지개발 조성지구죠. 근데 지금
광명 시흥지구가 더욱더 면적이 넓습니다. 보시게 되면 남양주 왕숙부터 하남 교산, 이천부터 광명 시흥 보시게 되면 면적 자체가 1271만 평방 제곱미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보상금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 남양주부터 해서 인천 계양까지는요. 현재 토지 보상 공고가 작년 8월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전 같은 경우 올 상반기에 토지 보상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명 시흥 같은 경우는 2023년도까지 지구 계획 수립을 완료하겠다라는 목표로 이제 진행됐던 부분인데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또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지켜볼 필요 있고요. 그러면 작년 4분기란 얘기는 현재 2020년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작년 4분기 3개월 동안 현재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토지는 어디냐 봤을 때는 세종시가 월등합니다. 3.60%가 올랐고요. 지금 현재 몇 년째 가장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 세종시입니다. 그랬을 때 서울 지역과 이제 기타 인천 경기 지역도 현재 1.22%밖에 안 되는데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현재 거의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지가 변동률 보시게 되면 당연히 오르는 지역,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지가 상승률이라든가 어떤 토지 거래량이 많은 지역들일수록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세종시도 토지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면서 현재 토지 가격이 월등히 올랐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 그 지역을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외지인들이나 관련된 업체들 특히 이제 현재 공기업들이 이전하기 때문에 공기업 관련된 또 택지조성 사업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토지들을 대거 매입했던 세력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분기별로 했을 때 지가 변동률을 좀 보게 되면 이거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4분기 지가 변동률입니다. 봤을 때 분기별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작년 4분기까지 0.96% 정도가 전국적으로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1년간 월별 변동률 보시게 되면 12월 달이 가장 많이 오른 걸로 보실 수 있으면 작년 12월이요. 그리고 2020년 4분기 지가 변동률 말씀드린 대로 3.60% 평균 1%대였는데 평균 전국 지가 변동률이 1%대였는데 거의 3배 정도 수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종시에는 그만큼 자금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떤 토지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가를 이 용도 지역별로 봤을 때 도시 지역에 안에 있는 토지냐 아니면 비도시 지역에 안에 있는 토지냐를 봤을 때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2020년도 3분기와 4분기를 비교한 건데요. 2020년 3분기 같은 용도 지역별 지가 변동률이 높아졌냐 낮아졌냐는 거래량을 보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나눴을 때 2019년도 3분기, 2020년도 3분기 1년 정도를 비교를 했을 때 분기별로 해서 분기를 전년 동기 따졌을 때 비도시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도 3분기, 특히 실제로 2019년도 3분기, 그 다음에 2020년도 3분기에 유독 비도시 지역 아니에는 계획관리 지역들, 임야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농가 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거기에 이제 농지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계획관리 지역은 택지조성 사업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자가 신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의 땅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신축을 할 수가 있죠. 현재 전원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허가사항이 용이한 토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허가사항이 용이한 토지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2020년 4분기 이제 4분기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바뀝니다. 바뀌었을 때 실제적으로는 2019년도부터 비교를 해서 보시게 되면 2019년도와 똑같은 형태로 가는데요. 2019년도, 20년도도 계획관리 지역의 비도시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실제로 녹지가 더 많이 거래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 자연 녹지,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자연 녹지는 도시의 확장을 예견을 하고 도시를 만들 때 무조건 도시만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주변의 환경을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현재 형성되어 있는 녹지를 최대한 더 보호를 해야 된다. 생산 녹지와 보존 녹지로 나눠져 있는 자연 녹지를 나중 향후에 도시가 더욱더 팽창해서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자연 녹지를 현재 다시 도시적으로 편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4분기에는 녹지,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가 많이 거래가 됐다. 3분기에는 비도시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이었는데
그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 다음 분기에는 녹지가 많이 거래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건 제가 이제 다음 장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분기별 토지 거래량 추이를 보시게 되더라도 2020년도와 2020년도 3분기, 4분기를 나눠준 겁니다. 순수 토지냐 전체 토지냐, 순수 토지도 말 그대로 토지만 거래, 전체 토지는 토지 외에 건축물까지 거래,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20년 3분기는 전체 토지가 87만 8천 필지 정도 되고요. 순수 토지가 27만 필지. 그리고 2020년도 4분기에는 전체 토지가 95만 필지, 그리고 순수 토지가 31만 6천 필지. 3개월 사이에 거의 10만 필지 정도가 늘어났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를 그만큼 많이 구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는 부동산 정책과 연관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3분기와 4분기 전체 토지 거래량을 보더라도 현재 서울 지역부터 해서 제주도까지도 봤을 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종시가 가장 월등합니다. 143.5% 정도 현재 토지 거래량이 상승을 했고요. 3분기 토지, 순수 토지는 이제 토지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토지만 가지고도 46.6%가 올랐습니다. 실제적으로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는 그게 뭐 나대지든 실제적으로 대지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당연히 그 자체에 현재 형성된 가격 자체가 다르겠죠. 순수 토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방치되어 있는 토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체 토지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3분기 때는 현재 세종시가 143.5% 정도 거래량이 증감을 했는데요. 한 분기 사이에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50.2% 정도 됐고요. 그러면 3분기에 현재 수요가 집중이 됐다는 얘기겠죠. 집중이 돼서 4분기에는 더 이상 구입할 토지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수 토지 거래량도 실제적으로 현재 46.6%가 35.2%로 좀 떨어진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토지 거래량이 현재 급격하게 늘어났고 줄어들었느냐, 이걸 가지고도 실제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또는 토지 가격이 얼마만큼 오르고 내리고 했느냐를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2020년도 5월 3분기입니다. 3분기에 발표된 내용이 뭔가요?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주요 내용에서 현재 실제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3분기에 비도시 지역의 현재 계획관리 지역이 그만큼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현재 수도권 지역에 30만 가구 발표한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여러 가지 형성된 조건들, 특히 신도시 5곳 현재 지정 완료라든가 남양주부터 해서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는 이미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거래량이 실제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이미 실제로 거래량 그만큼 많이 늘어났거나 발표된 직후부터 계속 거래량이 확 늘어났거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 지역에 30만 가구를 발표를 5월 달에 했고요. 8월 달에는 또 뭘 했냐면요. 8월 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을 집중적으로 서울 권역의 어떤 형태든 간에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 지역 안에 신규 택지 개발 지구를 또 어느 정도는 발굴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태릉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재 과천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근데 이 8월 달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을 고미화하겠다. 지금 현재 토지에 관련된 용적률 상향 기준보다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공급량을 더 2만 4천 가구 정도를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를 나눴을 때 3분기에는 비도시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과 이런 거래량이 늘어났고 4분기에는 도시 지역의 자연녹지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현 용적률과도 연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퍼즐 조각이 마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권별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보수와 진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요. 실제적으로 참여정부 시절 때가 가장 많이 오른 시점입니다. 63.58%가 집값이 올랐고요. 전국적으로. 토지 가격은 23.74% 올랐습니다. 나머지 뭐 그 전에 정부는 실제로 볼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저때 주택 관련된 규제가 엄격하게 들어갔던 시점이죠. 지금 현재 종부세라든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쓰여졌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규제가 들어간 후에 어느 정도 공급을 또 예견을 했기 때문에 이 공급 같은 경우는 이기 신도시와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현재 혁신도시 이런 것들이 만들었던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뭐 오마주 한다라고 느낌까지도 오는 그런 형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토지시장 같은 경우 역대급 토지보상금 50조 정도가 풀린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주거복지 로드맵과 3기 신도시와 연관돼 있고요. 주변의 부동산 시장을 자극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당연히 자극될 수밖에 없고요. 또 토지 보상금을 받은 원래 그 원천적인 그 자금은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따지게 되면 인근에 있는 부동산 시세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그대로 현재 따라가고 있는 형태다 보셔야 되고요. 또 수도권 지역의 신규 택지 공급지구 토지 보상금이 또 시작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투자 수요는 수도권 지역으로 더욱더 몰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양극화의 현상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2기 신도시, 혁신기업도시 보상금 다시 부동산에 유입됐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 실제적으로 현재 집 한 채 갖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태까지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좀 진행되면서 안정화 추세로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올 한 해 토지 시장 총 정리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한 부분 많으실 텐데 또 소장님과 1:1 상담 가능하시거든요. 그 안내를 좀 소장님 직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주거 안정화 정책을 현재 계속 이제 이 정부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정화 정책이 어느 정도는 현재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거 안정화 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신도시가 발표가 되게 되면 당연히 주거 안정화 정책에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해줍니다. 주변 가격 시세를 떨어뜨리고 아무래도 가격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그 이후에 택지 구성 사업이 이후에 진행되면서 다시 또 가격이 오르는 거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주변 시세까지 덩달아 올라간다. 여러 가지 면이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는 주거 시장의 안정화 정책 이거에 관련된 내용에서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대면 상담은 할 수가 없고요. 전화 상담으로라든가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주택에 관련된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과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강남 얘기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두 물건 만나보실 건데 먼저 가실 곳은 서초구 서초동 상가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더블 역세권인 양재역과는 걸어서 1분 거리의 초역세권. 일체형 상가인데요. 시세가 3억 1,600에서 4억 5,600 정도.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남권에서 초역세권 상가입니다. 어떤 물건인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전철역을 두 개를 이제 확보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을 연결할 수 있고요. 전철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신축 완료가 됐기 때문에 또 이미 임차인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임차 수입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초동에 있는 상가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도보야 1분 거리 이내에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1층 상가의 41.56제곱미터부터 56.40제곱미터 주변 시세, 또 시세 같은 경우는 3억 1,600만 원부터 4억 5,600만 원 정도 형성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600만 원에서 1억 600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 환경이 좋죠. 전철 노선과 강남대로와 연결된 그중에 광역교통 버스망들, 또 지속적으로 임대 수요가 창출할 수 있는 기업체, 또 현재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죠. 개발 호재가 또 역세권 개발 사업, 고밀도 개발 이런 거 굉장히 연결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되고 현재 수익형 부동산인데 불구하고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높은 임대료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강남대로와 연결된 양재역, 거기 양재역에서는 3호선과 신문화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GTX C 노선이 이제 확정된 노선이 또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굉장한 또 효과가 또 클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왼쪽에는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 진행되고 있는 서초 YC와 연결된 지역이죠. 또 아래쪽 권역에는 서초면 RNC 단지에 이제 특화된 기업체 도시가 이제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측에는 강남과 도곡과 대치 이렇게 연결된 학군이라든가 재건축 단지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재건축 단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강남 역세권 재건축 단지가
진행되고 있고요. 롯데타운, 삼성타운부터 해서 현재 연결된 부분, 강남대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적 여건이 우수하다 보셔야 되고요. 강남역과 신분당산 양재 이용할 수 있는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있습니다. 전철역에서 굉장히 가깝다. 그리고 신동아 우성 또 무지개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이 거의 완료돼서 이제 입주로 앞두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와 삼성, 삼성은 이미 있고요. 롯데가 이제 앞으로 또 현재 복합화 사업을 진행되게 되면 대거 직장인들이 유입이 되고 또 강남대로 주변에는 현재 이미 직장 구성이 좋은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 시설이 밀집 지역되어 있는 강남역과 양재역, 그 주변에는 강남역에서 또 신논현역까지 상업시설 밀집 지역, 걸어서도 이제 뭐 도달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권역으로는 고속버스 터미널과 강남역 권역, 양재역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권역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 인프라든가 교통 인프라가 워낙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1구역, 현재 붉은색 라인이 이제 1구역입니다. 그랬을 때 1구역 안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초구청도 복합화 사업 때문에 그 주변에 또 시세를 또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변화가 생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초 지역의 가장 큰 개발 이슈죠. 현재 양재와 연결된 양재 IC와 연결된 서초 양재 우면동 일대에 실제로 100만 평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과 대기업들 KT, LG, 삼성, 현대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고 또 그게 중소기업 육성단지부터 유통단지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C노선은 말씀드린 대로 A노선과 C노선은 이미 확정된 노선이죠. 삼성역 다음 역이 바로 양재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개통전 효과를 그만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나중에 매도 가격이 달라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수립 지역이 바로 서초역까지 연결되면서 현재 테헤란로가 연장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그만큼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3억 1,600만 원부터 4억 5,6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월세는 3천만 원 보증금에 월 130에서 180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임대는 맞춰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대출 금액은 2억 2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 활용하시게 되면 6,600에서 1억 6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면서 향후에 투자 가치까지 높아지는 수익형 부동산이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다녀왔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아래 번호 함께 하시면 상담 가능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물건,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네요. 2호선 역삼 연가는 걸어서 3분 거리 가깝죠. 시세가 3억 1,700에서 4억 6,300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자, 역삼동에서 오피스텔입니다. 어떤 물건인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네, 이번에 테헤란로구의 역삼역에서 도보 3, 4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입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임차라든가 현재 내가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와 또 업무 겸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 물건이고요. 역삼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오피스텔 그리고 전용 26.19제곱미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세는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하시게 되면 5,700만 원부터 8,300만 원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죠. 현재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당연히 4차 산업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임대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현재 직장인들이 늘어난다. 또 개발허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미래가치 상승할 수밖에 없는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권이라든가 직업군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공실이 없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바로 초역세권 3, 4분 거리고요. 그래서 도보로도 강남역까지 연결됩니다. 강남대로도 신분당선 연장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분당선 연장선 때문이라도 유동인구와 이용객이 그만큼 많아지고 인구수가 늘어나는 조건들,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주변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삼성도 국제로 복합지구 개발되면서 당연히 전철역 주변이 그만큼 더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실제적으로 테헤란로 주변에는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습니다. 젊은 직장인 20, 30대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주거 형태가 당연히 이런 오피스텔 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현재 1, 2위를 차지하는 지역이 강남 역삼,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주변에 강남역과 역삼역 주변에는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죠. 전철역과 광역교통 버스망부터 해서 관공서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완비된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격은 현재 오피스텔 시세가 주변 시세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피스텔인데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르네상스 복합단지가 또 현재 앞으로도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업무와 숙박시설 또 업무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시설에 관련된 직장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만큼 그 주변에 활동인구가 많아지면서 당연히 경제 어떤 영향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셔야 되고요.
삼성동의 복합개발지구 현재 지하와 지상 구간 복합개발이죠, 말 그대로. 현재 탄천을 중심으로 송파와 한강 정비 권역, 영동대로를 중심으로 했을 때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 현대자동차는 전시장과 컨벤션부터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기타 업종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인구들이 그만큼 다양해지는 거고요. 이 주변이 100만 명 이상의 현재 유동인구가 이제 만들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주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GTX 신호선과 남북 급행철도부터 위례 신사선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주변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 삼성동에 몰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철역 주변으로 삼성역과 강남역 주변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진행됐습니다. 역세권 안에 현재 붉은색, 검은색 라인은 아니다.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안에 있는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당연히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나중에 가치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전세도 가능합니다.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예상하고요. 따라서 투자 금액 5,700에서 8,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대출을 활용을 하셔서 2억 4천만 원부터 4억 4천만 원까지 활용을 하시게 되면 5,700만 원부터 1억 300만 원 소요되는 여러 개 보유해도 사실 어느 정도 세적인 부담이 없는 투자 가치까지 높아지는 현재 주거 업무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역삼동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서울전화 1638-3994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4시 27분 54초 됐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도 역시 두 지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 좀 볼게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 서울에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정말 좋은 중랑구 면목동 갑니다. 그리고 서초구 방배동까지 주거 만족도 높은 지역까지 오늘 투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실 곳은 저희 중랑구 면목동이 기다리고 있네요.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사가정역 7호선 이용하시는데 걸어서 3분밖에 걸리질 않아요. 시세가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분과 함께 오늘 2부 순서 꾸며드리겠습니다. 한국황토건축연구소 최영애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화창합니다. 지금 현재 면목동과 제가 지금 이제 방배동 매물을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면목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도 받아 있지만 앞으로의 많은 개발 호재가 뛰어나게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그 강남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내지는 그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또 여기 재정비 촉진 지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사가정역 주변에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가정 다세대입니다. 투룸이거든요. 지금 현재 사가정 7호선에서 약 3분이지만 2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룸인데 모두 24세대입니다. 24세대이면서 실사용 면적은 43제곱미터가 돼 있어서 한 14평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7층 건물이거든요. 7층 건물이어서 상당히 주변에는 많고 여기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곳에 지금 현재 재정비 촉진 지구로서 지금 현재 한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여기 지금 시세가 3억 2천
2천에 3억 3천 형성되는데 투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5천에서 6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투자 포인트인데 지금 현재 투자 포인트라고 하면 여기에 무엇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역세권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여기에 호재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7호선인데 사가정역 주변이지만 여기 경전철도 들어가고 여기에 또 뭐 패션타운이라든가 또 여기에 또 지금 현재 도로로 인해서도 용마터널을 해서 하남까지 10분이면 가는데 용마터널 지나면 구리에서 지금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고 하남 IC 중부고속도로죠. 중부고속도로에 진입하는데 10분이면 가능해서 교통 편의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해서 앞으로의 개발이 충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 7호선에 지금 현재 7호선입니다. 강남을 지나고 있죠. 청담이라든가 고속터미널이라든가 노년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8정거장이 되기 때문에 한 20분이면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과의 목소리가 왜 이러지? 강남과의 미세먼지 탓을 좀 해볼게요. 강남과의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처럼 많은 분들이 이 일대를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네요. 얼른 넘길게요, 대표님. 입지 여건 좀 일러주세요. 네. 네, 입지는 지금 현재 7호선 강남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명목에 우리가 지금 중량구 명목동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용마산이라든가 사가정이라든가 면목동 여기 세 가지를 놓고 중량구의 명목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사가정이 지금 현재 그동안에는 많이 노후가 되고 낙후되고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사가정역이 도대체 어디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면목동입니다. 하지만 정거장의 역이 사가정역이에요. 사가정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강남을 가고 또 여기서 자동차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용마산을 가고 용마터널을 지나서 강남 진입하는데 전차를 타면 20분 또 중부고속도로를 타면 10분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지금 의정부를 가거나 또 내지는 뭐 시내를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 20분이면 시내까지도 충분하게 닿을 수가 있는데 주변에 지금 이렇게 뛰어난 개발 호재 풍부하다라고 했는데 이곳에서 지금 가로정비 주택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굉장히 뛰어나고 있는데 노후도가 85%가 됐어요. 사실은 이곳에 역세권의 개발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역세권은 접근성이 500m까지는 개발을 한다라고 그랬지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년도 8월 달에 여기가 완공이 된 거이기 때문에 가로정비 주택 사업에 충분하게 가능하고 우리가 가로정비를 할 경우에는 제곱미터가 지금 나름대로 10,000제곱미터를 사실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두 개를 나눠서 10,000제곱미터에 두 개를 나누면 거의 이 옆에는 지금 현재 그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서 아파트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호재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10,000제곱미터에 두 개를 바꿔서 한다라고 하면 거의 한 5,000평의 아파트에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지금 현재 주거단지라든가 또 내지는 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항상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이죠. 여기에 지금 사가정역에 용마산이라는 하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면목동에 사가정 제1 재건축이 들어가 있고 여기 도보로 지금 3분 거리에 있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거든요. 도시정비 사업으로서 가로정비 주택 사업으로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목동이 상당히 역세권 주변이 이렇게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또 이렇게 주택으로서 작년도 8월 달부터 입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거의 사가정역 주변에 이제는 1만 명이 넘는 유동인구 또 1만 명이 넘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입지에서 지금 현재 이미 여기는 형평이 지금 인프라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또 내지는 병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홈플러스에 대한 그런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개발될 거를 예측을 해서 이미 이렇게 많은 그 시장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또는 행동이라든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삶의 생활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최상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지금 사가정 공원이 바로
바로 곁에 있죠. 용마공원이라는 이 폭포공원도 돌산이었습니다만 이거는 폭포수가 내려올 수 있게끔 공원화해서 굉장히 여기서 뭐 힐링을 할 수 있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가정공원, 용마폭포공원, 또 아차산이죠. 우리가 워커힐 넘어가면 도로 하나 용마터널만 지나면 아차산 바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뭐 힐링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라든가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넘치고 넘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건데 주변에 기다리고 있는 개발 계획들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개발 계획이 지금 현재 재정비 촉진지구라든가 또 내지는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연미에 형성이 되고 새롭게 지금 현재 정보에 의해서 뜨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면목 복합 행정타운이라는 부분은 이미 예정이 돼서 거의 한 4,500평 정도에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또 내지는 뭐 학생타운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면목동은 이제부터 개발이 된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용마산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사가정역까지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행정타운이 모여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게끔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병원도 이미 갖춰져 있고 또 내지는 뭐 대형 마트도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여기에 종합의료복합단지가 시립병원이죠. 시립병원이 이미 여기 한 1차로 들어와 있고 2차로 인해서 의료 종합의료복합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 작년도부터 준공이 날 계획이었으면 조금 이렇게 공기가 늦어지고 건축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얼마 안 나서 3월달 내에 준공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20층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면목동에 사시는 분들한테 행정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여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여기에서 거주를 한다거나 또 내지는 뭐 여기서 직장을 다니신다거나 하는 분들도 이만큼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은 또 인구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도로망에 대한 부분도 이미 7호선이라는 부분과 용마터널로 인해서 뭐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움직이는 데는. 하지만 강남에서 넘어오기에까지는 군자교에서 밀리고 또 영동대교에서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항여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을 거쳐서 지금 영동대교를 거쳐서 여기가 이렇게 지금 도시와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두 개의 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장거리는 고속화되어 있고 단거리는 지금 현재 지역 교통을 연결이 되어 있는데 6차선입니다. 이 6차선에 대한 보다 1단계, 2단계로 나눠진다라고 하면 1단계는 2023년도, 2단계는 2026년도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조금 밀리는 그런 부분 영동대교로 인해서 밀린다라고 하면 논스톱으로 군자까지 오서 바로 우리가 동부간선도를 타고 넘어온다면 여기에서 한 뭐 1분이면 사가정역을 올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저희 지금 만나보고 있는 중랑구 면목동 주변으로 기다리고 있는 개발 계획들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이제 금액을 한번 볼 텐데 가격 구조 어떻게 좀 나와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사가정역 주변에 투룸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층에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7층까지 모두 24세대를 말씀드리는데 평형을 말씀드리면 실사용 면적이 14평입니다. 투룸으로 되어 있고 거실,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로정비 주택 사업으로서 지금 한참 초기 단계로 되어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준공은 작년도에 8월 달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거는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를 하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행위를 또 나름대로 주변에 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또 내지는 공공주택이라든가 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가로정비 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3억 2천에서 3억 3천입니다. 그래서 임대는 지금 2억 6천에 2억 7천 들어가 있는데 이 실투자 금액은 지금 5천에서 6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면목동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 많으시잖아요. 아래 번호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실 곳 이번에는 서초구 방배동 기다리고 있네요. 거주 만족도 높은 이 지역에서는 투룸 다세대 주택 전해드립니다. 2호선, 4호선 환승하는 사당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시세가 4억 5,800에서 4억 6,800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네.
뭐 사당역은 뭐 이게 소통하지 않는 광역버스가 없을 정도로 정말 교통망이 좋잖아요. 어떤 지역인지 대표님의 설명 들어볼게요. 네. 네, 서초구 강남 또 서초구 또 지금 현재 방배동 내방동 또 내지는 서초구 쪽이라고 하면 나름대로의 도대체 강남의 진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조금 이렇게 평형선을 가고 있습니다만 이미 많이 올라 있어서 강남에 진입하기는 힘들지만 이 다세대로 인해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룸의 다세대이고요. 지금 현재 2호선, 4호선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어서 도보로 약 3분 정도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세 동으로 되어 있는 건데 세 동인데 1동, 2동, 3동입니다. 지금 3동은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1동, 2동은 이미 준공이 나서 지금 거의가 입주가 끝난 상태인데 투룸입니다. 투룸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우리가 강남권에 있는 주택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상당히 럭셔리하게 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재 하나하나가 굉장히 선별해서 사용을 해서 요새 신혼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 직장을 다니신 분 충분하게 아주 내 공간이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장 면적이 13평이죠. 그래서 4억 5,800에서 4억 6,800으로 되어 있고 실투자 금액은 7천에서 8천입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지금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미 여기는 행정타운이라든가 업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1인 2호 가구들이 선호하는 지역인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교통편이 편리하냐라고가 첫 번째인데 이미 여기는 역세권으로 인해서 역세권에 2분이면 닿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2호선, 4호선 또 내지는 7호선 충분하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교통편으로 상당히 우수하고 직주 근접지이기 때문에 도보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당하고 이수에 지금 현재 한참 개발 호재가 나름대로 있죠. 물론 이제 사당 이수 또 내지는 방배 재건축도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종합 복합 환승센터로 인해서 지금 대규모 복합단지가 조성이 된다라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슈이거든요. 사당역에서부터 이수까지 지금 현재 지상에는 나름대로의 공원하고 지하 9층에서부터 지상 28층까지 올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당동에는 청년들이 지금 많습니다. 학생들도 많고 직장인들도 많지만 정부 자체에서 서울시에서 청년 특구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나름대로의 그런 청년주택이라든가 또 내지는 거기 재개발로 인한 또 내지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지어졌지만 여기는 사당 쪽에 있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배 쪽의 건너편이라고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장성배기 종합행정타운도 지금 호재가 나름대로 첫 삽을 뜨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서초구 방배동에 이제 큰 투자 포인트를 지금 정리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위치, 입지잖아요. 주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입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2호선이죠. 2호선 4호선입니다. 환승할 수가 있습니다. 2호선은 우리가 순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곳에 지금 바로 이수초등학교 곁에 있지만 도보로 2분이면 가능한데 방배동이 지금 현재 일대에 재개발로 난리가 났어요.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펜스치고 공사들을 하고 지금 관리 처분이 되고 아마도 지금 조기에 또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이제 주택이 별로 없을 정도의 모든 게 다 재건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사당동, 방배동이라고 하면 8학군입니다. 우리가 학구열이 높아서 우리가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부모로서의 그냥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8학군에 대한 부분이 초등학교들과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또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업무 지역만 있는 곳이 아니라 업무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나와서 점심 때는 공원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렇게 이수 동산이라든가 또 내지는 매봉 재산이라든가 여기에 또 서리풀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바로 곁에 있어서 힐링할 수 있는 공원이 충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 방배 쪽에는 업무지구가 많다라고 했는데 강남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업무타운이 있고 서초에는 법조타운이죠. 고소득의 업무단지로 인해서 여기에 유동인구만 해도 강남
전반적으로 거의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충분한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아주 넘칠 수 있고 여기에 입지 조건을 봐도 충분하게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서초동에서부터 내병역까지 이렇게 그 서리풀 터널이 재작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구 단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여기 방배동이 하나의 또 가치가 올라가고 지구 단위 계획이 들었으면서 집가는 당장 올라가고 토지값도 올라가면서 건축을 지면 계속해서 이렇게 건축의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방배동에 지금 현재 아파트는 거의 한 20억에서 30억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도 뭐 입지 조건은 좋습니다만 방배 터널로 인해서 계속해서 입지도 좋고 나름대로의 수요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방배동에서 서리풀 터널을 지나면 서초역까지 5분이면 갑니다. 그동안에 25분 걸렸던 것이 5분이면 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 뚫렸잖아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 또 호재 얘기 한번 확인을 할게요. 개발 계획 체크를 해볼까요, 대표님? 개발 호재 지금 현재 첫 번째는 서리풀 터널이 건너면서 바로 그 위에 정보사가 있습니다. 이 정보사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이렇게 1005-6번지에 미래형 친환경이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지금 그 구조를 보면 거의 축구장의 13배 되는 그런 그 면적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인데 이곳에 지금 기념관이라든가 서리풀 터널을 지나는 그 옆에 있는데 대법원이라든가 바로 옆에서 내방역에 같이 엮어서 되는 축구장이 13배 정도 되는 그런 면적에 문화예술학교라든가 또 내지는 친환경 업무 복합단지, 오피스 이런 거 관광 자원, 호텔 이런 걸로 들어간다면 그 주변이 지금 현재 서초동에는 업무단지로만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업무 복합단지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걸로 인해서도 내방이라든가 방배 또 나름대로의 굉장히 클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초동 방배동에는 이렇게 재건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5구역이라든가 또 이제 13구역이죠. 또 14구역이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데는 이 15구역 바로 옆입니다만 이 15구역에 대한 부분이 바로 곁에 주택이 들어있는데 이 주택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옆에는 업무단지이기 때문에 들어갈 곳이 없다. 아주 귀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주변에 뭐 서초역이 13구역이라든가 옆에 보면 방배역이라든가 요보도 8구역에 대한 부분도 여기 개발하면 주택은 들어갈 수 있는 주택 단지죠. 단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초역에서부터 지금 매방역까지 또 이렇게 정보사라든가 서리풀 터널이라든가 이렇게 도로로 인해서도 형성돼서 개발이 되고 있지만 또 넘어서는 서초역에서부터 강남역까지 지금 현재 지구 단위로 인해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롯데라든가 코롱이라든가 여기 47층까지 들어간다라면 삼성과 어우러져서 같이 넘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 사당역에 복합 환승 터미널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 지하 9층에서 지상 29층까지 들어가는데 이걸로 인해서 많은 업무지구 또 많은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지금 이렇게 개발하면 경전철이 들어오거든요. 내년도서부터 2022년도서부터 준공이 나서 운행하기 시작을 해서 세 단계로 나눠진다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를 타서 은평구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게끔 경전철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액 구조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대표님. 네, 금액은 지금 역세권입니다. 도보로 2분이고요. 또 귀한 매물이고 또 앞으로는 주택이 들어선다라고 해도 지금 이렇게 4억대에 들어갈 수 있는 다세대는 그렇게 흔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단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 단지, 세 개죠. 세 동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4억 5,800에서 4억 6,800인데 지금 현재 3억 8,800에 입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7천만 원 투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가격 정보까지 서초구 방배동 다녀왔습니다. 제가 빠르게 무료 상담 안내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2021년 유망부동산 알아보기 그리고 지역의 임장 활동까지 현장을 또 가보시는 또 그런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목요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지니까요. 신청하시고 또 선착순으로 함께하는 자리 꼭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정보 드릴 거니까 이 1대1 상담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